한 사람을 김재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을 아파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꽃 한 송이 필 때 우주가 함께 피듯 태양의 무게와 부피가 한 방울의 물, 한 조각 소금으로 늘어나듯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별, 하나의 지구가 사랑하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음대 출신 김재진 시인님, 2012년도에 발행한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란 시집 속에서 한 시를 골라보았습니다. 총 9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한 사람을 이라는 시를 골라 낭송해 드렸습니다. 시 속에 나의 치유는 너다라는 시 제목의 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치유는 너다라는 이 김재진 시인의 산문집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도 이분이 발간했습니다. 음대 출신 김재진 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만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기술이 좋아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은 삶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플 때인데요. 그런 뜻일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나름대로 여러 책을 많이 읽어본 결과 그 치유의 방법을 저 나름대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탄, 감사, 감동, 감격할 줄 아는 감정을 갖자. 제가 한 2주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감탄, 감사, 감동, 감격할 줄 아는 감정을 갖자. 감자 돌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약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평상시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해석하면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날 때 옆에 있는 가족이 매일 있듯이 오늘 전화한 친구가 내일 또 전화를 받듯이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정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존재라. 당연하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감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을 가져라. 미국의 교육 대상을 받은 교육학자 미셸 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히 아동교육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그분의 도덕지능이라는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책 부제로 건강한 사회인 존경받는 리더로 키우는 도덕지능. 6가지 도덕지능이 있는데 공감 능력, 분별력, 자제력, 존중, 관용, 공정함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감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왜 중요하냐?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는 겸손히 수반되어야 하고 주변과 상대방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행을 하라. 적선지가 필요여경. 주역이라든가 명심보가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로움이 따른다. 선행, 기부, 봉사를 많이 하면은
몸이 따뜻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세계적인 의학자들의 논문과 저술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가 그 시한부 인생의 5배, 10배를 그 기간을 살고 나서 의사 앞에 나타나니까 의사가 물어봤다 합니다. 그 환자는 이런 답을 했답니다. 내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니까 그 기부를 받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매일매일 따뜻해졌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여기서 이 열은 화병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삼속 37도씨의 건강학 저체온을 잡아라라는 바로 책이 옆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몸이 아파서 37도를 나가는 거하고 다르게 기부, 봉사, 선행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몸이 평온해져서 약 37도가 되는데 평상시 이 온도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높여주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많이 웃어라. 웃음학의 아버지인 로만 카스스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웃음은 나를 보호하는 방탄조끼이다. 웃음은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방부제이다. 고로 웃음은 인생을 바꾼다. 웃음은 운명마저 바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우리가 우울증도 첫 번째 웃음이 부족하고 두 번째 햇볕,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정신분석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적 거리를 가져라, 유지해라. 영어로 aesthetic distance. 미국 사람들은 에스테틱을 에스테릭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학이나 생활에서는 미적 거리로, 심리학에서는 심미적 거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화장품 관련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봐야지. 너무 집착하면은 자기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볼 때 그 산은 온통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계곡 골짜기에 많은 쓰레기들과 나무가 굽어지고 꺾여지고 이게 부러진 모습을 보면은 실제 산은 그 멀리서 볼 때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우리가 삶의 기운이 되는 시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산문집 등을 많이 읽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 치유, 긍정, 행복에 이르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이라든가 산문집, 또는 미국의 힐링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치유에 관계되는 책, 그리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용서란 책이 있고,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 그리고 또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통섭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통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모두 하나의 학문으로 넓게 보는 그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견하지 말고 관하라라는 뜻과 상통하기도 합니다. 요새 융합, 복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그 한 단계 높은 말이 바로 통섭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식품에 융합이라든가 봉합은 융합이나 복합은 김밥에 비유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섞어서 만들어도 약 2, 3일 후에는 음식이 상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통섭은 바로 김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료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면은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김치가 발효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서 쉽게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이 윤복합 통섭의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아이비리그죠. 여기서 박사 학위를 딴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한 우리나라 전 국립 생태원장 최재천 교수가 세계적으로 동물 행동학 권위자의 1인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통섭을 가장 많은 한국에서 도입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제 옆에 바로 그분이 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식의 통섭, 두 번째 지식의 대통합 통섭, 세 번째 통섭적인 인생의 권유, 네 번째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통섭적인 견해를 가지고 우리 도시를 우리 삶을 넓게 봐도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을 많이 또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미국의 지리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영국의 런던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장을 역임한 제3의 길의 저자 앤서니 기든슨, 또는 프랑스의 유럽은행을 총재를 맡은 합리적 미치광이라는 책의 저자 자크 아탈리, 이런 분들의 책은 좀 어렵지만 이분들의 책을 보면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탄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이분은 인문학, 현존하는 인문학의 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의 사피언스라는 책이고 호모테우스라는 책, 그리고 초예치라는 책을 저는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전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명상을 강조했더라고요. 명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다. 라틴어의 카르테비엠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카르테비엠. 이렇게 넓은 마음, 좀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은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